그 종마트 연계라고 얘기해줘.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여성정책 관련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순서는 내빈 소개, 이후에 후보자의 여성정책 발표를 듣겠고요. 그 다음에 여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이후에 기자분들의 질답, 마지막은 사진 촬영 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빈 소개 드리겠습니다. 전국 여성위원장이시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정춘숙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시며 한국여성의정 대표이신 신명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여가위 간사님이십니다. 권인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가위 의원님들 쭉 오셨는데요. 양경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원택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호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박영선 후보님 모시고 여성정책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리천장을 깨고 있는 당사자이시죠? 어떤 정책을 발표하실지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영선입니다. 오늘 여성정책 미팅에 앞서서 먼저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 드립니다. 피해자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 경력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볼 시점이 많습니다. 저는 MBC 기자 시절에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 후보 페라로 여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페라로 여사가 지금껏 인정받기 위해서 2배로 일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들에게는 많은 유리천장들이 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고 또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여성 임원 비중이 법이 통과되면서 작년 1년 사이에 17%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전체로 보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에 불과합니다. 여성들은 생활에서 골목길 불안, 여성 혐오, 또 데이트 폭력 등으로 항상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었던 2007년에 지금의 가족 친화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법안 통과를 경제계에서 많이 반대했지만 제가 통과시킨 이 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첫 번째 법으로서 국내 최초로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에서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을 하고 출산, 보육의 부담은 없애는 언제든지 원하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이 즐거운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영선표 여성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한 박영선은 이 여성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력 단절 후 재취업 지원이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력 단절 예방으로 전환을 하는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녀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할 개념입니다. 일터에서 차별과 돌봄 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적대적인 직장 문화를 교정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으로 정책적 관점이 전환돼야 합니다. 서울시가 나서서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캠페인을 하고 우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워킹맘 지원에서 이제는 모두를 위한 일과 직장 생활의 균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모두를 위한 일, 생활 균형 지원 정책으로 관점이 전환돼야 경력 단절녀가 사라집니다. 서울형 일과 생활 균형 지침을 구성을 해서 남성 돌봄이 남성 육아휴직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으로 남성도 즐거운 마음으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일과 직장의 균형에 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시간과 공간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스마트 워크센터에 대한 투자와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인사관리, 교육 지원 등 조례를 통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에서 비대면과 관련된 인프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 돌봄의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 공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부가 일상의 돌봄을 나눌 수 있도록 기업이 그리고 남녀 근로자들의 가족 돌봄 책임을 존중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서울에서부터 선도적 개념을 도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 통계를 발표하고 또 우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기업인들, 여성 경제인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성 기업의 제품을 서울시가 구매하는 공공의무 구매 비율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이것을 좀 활용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 창업도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금액 중에 일정 부분을 여성 기업에게 할당하는 여성 기업 구매 비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여성 기업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 향상을 위해서 또 기술 지도, R&D 사업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유리 천장 해소를 위한 기업 내의 양성평등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OECD가 2020년에 발표한 OECD 2018년 Employment Outlook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34.1%의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OECD 주요 회원국 중에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OECD 평균 13%에 비해서도 2.5배 이상 격차가 큽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 기관들과 더불어서 서울시 민간 위탁 기관 등에 또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활용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 임원들이 더 많아질수록 여성 친화 기업을 선정을 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4시간 전방위 여성 안전 보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성 1인 가구에 스마트 안심 호출기를 지급하겠습니다. 여성들은 생활 곳곳에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골목길에서도 또 배달 음식을 받을 때도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혼자 사는 여성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골목길 안전 보장을 위해서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 하숙집 밀집 지역의 골목길에 경찰관이 상시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악구, 중구, 마포구, 강남 지역의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것을 더 강화하고요. 현재 안심기가 스카우트를 운영 중에 있는데 2020년에 50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이를 추가 증원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또 여성 1인 가구에 스마트 안심 호출기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심 호출기는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위급 상황 시에 경찰관이 바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SS 존, 즉 세이프 싱글 존 사업으로 여성 1인 가구와 점포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을 2019년부터 2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범죄율이 평균 37%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서울시 내 전체 1인 여성 가구에 스마트 안심 호출기를 전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째는 출산과 육아 지원과 여성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공공의료보건 체계를 구축해서 산모 신생건강관리사를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여성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여성건강센터를 설치해서 산부인과, 또 정신건강, 내분비내과, 비뇨기과 등 종합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출산 과정에 2에서 4주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을 해서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혼모와 비혼모 및 싱글 임산부들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경제적 자립 활동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쉼터를 확대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돕는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나홀로 부모이기에 겪게 되는 차별적 시선이 없도록 미혼모와 비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6번째는 상설 운영되는 젠더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강화책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불법 촬영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공 화장실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방지를 위한 공공 화장실 점검을 확대하고 예방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 캠페인도 연중 실시해야 합니다. 각종 젠더 폭력 피해 여성들의 심신 안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해바라기 센터가 서울의 6개 중에 1개가 2월부로 운영 중단 상황이고 또 1개소가 문 닫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센터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도 증설을 해서 비대면 상담으로 법률 및 심리, 경제적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권익 담당관과는 별개로 여성폭력 예방팀을 만들겠습니다. 산재된 서울의 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와 24개의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컨트롤 타워를 신설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러한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여성 경력이 단절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성이 즐거우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또 여성이 안전하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여성이 안전한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 게테의 파우스트의 맨 마지막 귀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성다움이 이끌어간다. 그렇습니다. 여성다움이 이끄는 즐거운 도시가 성공합니다.
여성시장 합니다. 박영선 서울시 대전.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도 첫 서울시 여성시장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성이 즐거운 서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무엇보다 딸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여성이 존중받는 미래 서울을 만들어 주실 것을 굳게 믿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금일 현장에 참석해서 전문가들 가운데 대표로 정춘숙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고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박영선 후보님이 발표하신 여성정책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도 첫 번째 여성시장을 만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오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님의 여성정책을 공개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당 여성가족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후보님의 서울시장 선출은 성평등을 진전시킬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성 취업, 창업, 플랫폼 구축, 또 돌봄 체계의 강화, 성평등 임금 공시제 확대, 안전의 강화 등 정책들이 하나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것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의 삶과 일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서울시장이 되실 거라 기대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성평등의 시작은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한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과 정책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 선출된 광역시장, 도지사가 총 96명인데 이들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여성 광역 단체장 배출은 너무나 늦었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들께서 최초의 여성 광역 단체장을 선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민에게 꿈을 주고 희망이 되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박영선 후보께서 후보자로 선출되신 것은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을 보듬고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워싱턴, 파리, 로마,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이 여성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님이 함께 사는 사회,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정치로 서울의 아름다운 변화를, 대전환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영선 후보님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박영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성정책 관련해서 기자님들께서 질의응답도 들으시려고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가장 먼저 우리 여성신문의 이하나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신문 이하나 기자입니다. 말씀하신 공약들 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울시장의 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인권위원회가 이제 비서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이 성인지 감수성,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또 그 다음 질문 주시겠어요? 바로 우리 뉴스핌이시죠? 네, 김현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고 이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고발이 쉽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그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에서 6층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닫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실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예, 가장 먼저 들어오셨네요. 경향의 박광현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경향신문의 박광현 기자입니다. 그 후보님께서 앞서 그 정책 발표하실 때 가장 서두에 그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할 수 있는 모든 일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장 후보 단계에서부터 좀 행동으로 옮기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모두 다 비슷한 종류의 질문을 하셔서 혹시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실 기자님 있으시면은 네, 이하나 기자 그래도 아까 하셨으니까 우리 뉴스원의 정윤미 기자님. 네, 뉴스원의 정윤미입니다. 저는 여성 정책은 아니고 그 이제 지난 3일에 성전환 수술 변희수 하사가 유명을 달리하시면서 오늘도 각계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박 후보님께서는 2016년에 이제 국회 기도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인권 관련법을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 지금도 동일하신지 만약에 다르시면 어떤 입장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들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답변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다음 일정이 사실 바로 있어서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질문을 더 받으실까요? 그러면 이하나 기자님, 예, 우리 뉴스토마 블리츠경제이시죠? 권규용 기자님. 네. 저는 아동 아이돌 보험 정책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인천 라면 붕괴 사건 같이 직장에 일하는 직장 만들기 아이들을 혼자 이제 집에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건 사고에 좀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엄마들이 아이들을 좀 안심하고 키울 수 있고 혼자 놔둬도 어떻게 안심하고 이제 놔둘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 답변 듣겠습니다. 네, 먼저 여성신문의 이하나 기자님 질의하셨는데 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정부에 있어서 보니까 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저도 받았고 또 직원들하고도 같이 받아봤는데요. 물론 교육이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이 교육을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상대에게 이것이 별내가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좀 더 확실하게 시켜드리는 그런 좀 현실적인 좀 교육제도 이것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뉴스핌의 김현우 기자님하고 경향신문의 박광현 기자님은 같은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직장 생활을 21살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거의 한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쉼 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느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받은 여성들이 고통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는 너무나 외롭고 또 그것이 또 어떤 때로는 너무 좌절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를 일단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즉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직장에서 서로에게 2차 가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직장 문화를 좀 바꾸고, 그리고 이런 것을 전담하는 직장 안에 이런 것을 전담하는 상담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는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을 내가 가서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사를 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번에 그 뉴스원의 정윤미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은 저는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과 지금 2021년 5년이 됐는데 그 5년 사이에 우리 사회가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포용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어떤 사회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국회에서 이것이 아마 논의될 것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그 변화의 정도만큼 수용할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서울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이 부분을 서로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마지막 권규홍 기자님이 질의하셨죠. 그 직장맘의 아이돌봄 역시 많이 걱정이 되고요. 실제로 또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이 키울 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그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이게 참 불안한 그런 시간이 저한테도 좀 있었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일단 요즘 그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돌봄을 하고 있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이 새로운 스타트업들의 그 창업 이유를 보면 내가 내 아이를 어디에다 맡기기가 불안해서 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옆집 아이를 같이 돌보다가 이것이 이제 확대돼 갖고 하나의 기업이 되는 그런 새로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을 하는 그 직장맘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 시절에. 이분들이 무엇을 건의하냐면 정부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 맞춤형으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건의했는데 서울시장이 되면 저는 서울시에 이런 돌봄 플랫폼을 만들어서 1:1 돌봄 교사를 파견을 하고 그 돌봄 교사의 신원이 그렇게 되면 더 확실해지죠. 플랫폼에 모든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가 워킹맘이면서 어머니이시고 또 입법을 하셨고 행정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실효적인 말씀들이 나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날이죠. 그래서 올해 세계 여성의 날 글로벌 캠페인 주제는 Choose to Challenge입니다. 변화는 도전으로부터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성차별을 반대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올해는 손을 높이 드는 공식 포즈가 지정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함께 오신 분들 다 함께 이 Choose to Challenge 사진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유정주 의원님 오셨네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모두 다 함께 포토존 앞에서 Choose to Challenge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찍을지 자리를 잡아주시죠. 누가 정한 사람 없나요? 이쪽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Choose to 하면 챌린지 해주세요. Choose to 챌린지. 네, 감사합니다.